건강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어야 한다. 나는 햇반으로 얻은 소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고가의 그 패키지 여행 상품에 참여를 합니다. 비아 신세계에서 9일에 2,900만 원짜리 여행 상품을 진행했어요. 책이 2025년 6월 24일에 나왔고 일방적으로 그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게 6월 30일이라니까 그 연구원이 항의를 이미 시작했을 때잖아요. 사생활을 깔끔히 정리를 하고 일을 맡아도 맡아야죠. 출판사들, 뭐 서울시, 관련 기업들, 방송사, 난감한 곳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가 있죠?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12월 들어서 여러 사건이 터졌는데 저에게 가장 큰 실망을 준 사람은 의사 정의원 씨예요. 기대와 실망이 한 세트잖아요. 기대하고 신뢰했어야 실망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죠. 저는 의사 정의원을 믿었습니다. 제가 지긋지긋해하는 방송에 나와서 이거저거 꼭 먹어야 된다. 열렬히 전도를 하고는 뒤에서 자기 이름 붙여서 약을 파는, 심지어 이름값이 더해져서 더 비싸잖아요. 그 일명 쇼닥터들과 다른 길을 가는 진정성 있는 의사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의사들 쾌재를 부르겠어요.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뭐랄까 이렇게 벽을 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니까 무표정한 얼굴에 건조한 어조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트위터 안에서의 의사 정의원은요,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양석현 선생과 그 안정원 선생을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댓글도 성의가 있고 정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너무나 바람직한 의사로 여겼던 거예요. 제가 오늘 테레비평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방송이 여러 프로그램이 이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기 때문이에요. 2023년 7월 12일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을 시작으로 그해 12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그리고 올 3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CBS 세바시와 TVN 어쩌다 어른에도 나왔어요. 또 인지도 있는 유튜브들, 요정재영에도 나왔습니다. 어지간한 프로그램엔 다 얼굴을 비친 셈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의원 씨와 그 연구원 A씨 사이에 그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적인 부분의 사실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요. 이미 다 공개된 부분, 서로 인정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의원 씨가 연구원 A씨를 먼저 고소했어요. 제목이 스토킹과 공갈 미수예요. 기사 제목만 보신 분은 정의원 씨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더러워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급자인 A씨가 가스라이팅을 했고 스킨십을 주도했다. 즉 자신은 끌려다니는 관계였다고 했는데 또 논문은 또 다 자신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A씨의 그 글쓰기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계약을 해지했다. 그랬더니 자신을 스토킹하고 협박했다는 주장입니다. A씨가 그 정의원 씨의 그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통과해서 그 집 앞에 뭔가를 두고 온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스토킹으로 조사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분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집에 찾아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정의원 씨가 대중에게 알려진 결정적인 계기는 SNS, 특히 트위터였어요. 짧은 글을 경쾌하고 감각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강하지 않은 다정하고 배려 깊은 어조로 풀어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 모두를 A씨가 썼다는 거예요.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지면에 실린 그 칼럼들도 A씨의 글이라고 해요. A씨는 서울대를 졸업한 후에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어림잡아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겠죠. 정의원 씨가 84년생 41세, 예전 나이로 42살. 그런데 40대 전직 의대 교수가 한참 나이 어린 대학원생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도 의사래요. 부부가 함께 그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84년생이면 제 딸과 나이가 같아요. 제 자식 또래인 거예요. 그 배우자도 비슷한 나이겠죠.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은 또 어떤 심정이실까요? 서울대와 칼스트 나온 의학 박사가
어디까지 부도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네요. A씨는 올해 6월에 출간된 그 저속노화 마인드셋 이 책의 상당 부분에 자신이 참여를 했다. 공동 저자로 출판사와 계약을 했는데 동의 없이 단독 저서로 출간이 됐다는 주장이에요. 그 이름이 표지에 그 나란히 올라야 하는데 정의원 씨 이름만 나와 있잖아요. 이에 항의를 하려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서 즉 협의를 위해서 찾아갔더니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다는 주장이에요. 정의원 측은 공동저서 계약은 맞지만 집필 능력이 낮아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지를 하는 게 맞아요? 이 주장 또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정의원 씨가 인스타그램에 이미 공동저자 등재와 인세 30% 분배로 합의했고 인세 정산까지 이루어진 상태다. 이후에 책은 절판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A씨의 글이 그 책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옛다 받아라 하는 심정으로 인세를 나눴다는 건가요? 공동 저자로 넣어주겠다는 건가요? 그러면서 절판하겠다는 거는 또 무슨 소리예요? 이 절판은 책을 다시는 찍지 않겠다는 건데 어떻게 공동 저자로 이름을 넣어줘요? 이미 책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책에 스티커라도 붙이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책이 나오기까지 그 출판사가 들인 그 노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맘대로 절판이에요. 이분이 트위터만 하고 계속 아산병원에 재직을 했다면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늘 과욕이 문제예요. 분수를 모르는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제가 이분을 방송에서 처음 본 게 그러니까 말하는 모습을 본 게 유키즈 언더 블럭이었는데요. 묘하게 트위터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글맛과 말맛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위터 없이 방송에만 나왔다면 이 정도로 화제가 되지는 않았겠다. 이분은 방송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 계속 이 자료를 읽듯이 아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연구한 내용일 텐데 왜 숙지가 안 된 거지?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유키즈 언더 블럭에 출연한 의사라는 타이틀을 앞세우며 전국을 무대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주로 군단위 강연이더라고요. 강연비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강연이나 북사인회에서 책은 물론이고 각종 굿즈도 판매한 모양이에요. 같이 사진을 찍었다, 굿즈 샀다 이게 좋아하는 분들 SNS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거 어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주 쓰레기 속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과 협업을 해요. 그냥 대학병원 의사라면 논문만 있다면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다 방송을 탄 덕이죠. 그것도 아주 내로라는 방송들이잖아요. 먼저 CJ와 손잡고 정의원 박사 라이스 플랜이라는 햇반을 출시했어요. 노화를 저지하는 음식이라는 메시지 덕에 11월까지의 누적 판매 수가 1000만이 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올리브영과 협업으로 음료도 나왔고요. 그 메일에서 두유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햇반을 출시하면서 건강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어야 한다. 나는 햇반으로 얻은 소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고가의 패키지 여행 상품에 참여를 해요. 비아 신세계에서 9일에 2,900만 원짜리 여행 상품을 진행했어요. 여기 그 상품을 찾아보니까 대체로 1,몇백만 원대이던데 정의원과 저속노화를 체험한다고 해서 2,900만 원인 거예요. 더 비싼 상품도 있습니다. 건축가 유현준과 떠나는 이탈리아 여행은 3,500만 원이더라고요. 자문료를 얼마나 받을까요? 적지 않은 금액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 여름부터 초대 서울 건강총괄관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해요. 공직이라기보다는 컨설턴트 개념이라는데 어쨌든 서울시가 지금까지 월급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금으로. 이 모든 것이 트위터가 없었다면 여러 방송들이 띄워주지 않았다면 그냥 아산병원 의사라는 타이틀 하나로 가능했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보다 앞서서 그 A씨와의 분쟁이 시작이 됐을 텐데 왜 이 직책을 수락을 합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MBC 정의원의 그 라디오 쉼표도 7월 1일에 시작을 했어요. 계약을 해지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라디오는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22일부터 방송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이 2025년 6월 24일에 나왔고 그 A씨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6월 30일에 했다니까
그 A씨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잖아요. 사생활을 깔끔히 정리를 하고 일을 맡아도 맡아야죠. 출판사들, 뭐 서울시 관련 기업들, 방송사, 난감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가 있죠? 박나래 씨도 그렇고 정의원 씨도 그렇고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게 제일 어이없습니다. 그 연구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정의원 씨는 없어요. 20여 년 전에 저에게 그 칼럼니스트의 길을 열어준 분들이 계세요. 또 방송에 저를 처음 섭외한 분들, 이런 분들을 저는 정말 매일 생각합니다. 키보드에 손을 얹을 때마다 감사해요. 그게 사람의 도리죠. 정의원 씨가 책을 여러 권 내면서 그 출판사들과 접촉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라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그 나이 같지 않게 권위적이고 우월감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분의 트위터가 갑자기 흑화되었다, 그런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뭐 중졸 고졸 따지는 그 학벌 우월주의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 갑자기 거친 성정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저마다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니까 힘들어서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셨지, 아예 다른 사람이 썼으리라는 생각을 못하죠. 프로그램들이 저마다 우리는 너희 믿었어, 우리는 너희 믿었어 이러고들 있을 텐데요. 방송의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섭외에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작금의 사태, 그 방송이 만든 부분이 꽤 있거든요. 저는 빅뱅의 승리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SBS 미운 우리 새끼는 거의 반고정이었고요. MBC 나 혼자 산다와 라디오스타에서 얼마나 승리를 성공한 사업가로 띄워줬나요? 우리가 그 속을 어떻게 알아? 우리도 몰랐어, 우리도 속았어, 이러지 마세요. 곰팡이 핀 음식을 몸에 좋다고 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방송에 나온 사람이잖아, 방송이 오죽이나 알아서 검증을 잘 했을까,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시청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요.